헌법재판소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금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속보는 계속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MBN에서는요, Y포럼이라고 해서요. 여기 양희은 씨가 나와서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뒷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저희가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양희은 씨,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 바로 석 달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인생의 제일 큰 고비는 나이 30에 석 달 시한부 인생으로 암 선고를 받고 또 39에 두 번째 암을 겪게 된 그 두 번의 고비가 삶과 죽음의 고비가 제일 저로서는 무능했던 순간 같아요. 근데 뭐 특별히 이겨낸 비결은 없고 그냥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고도 36년을 더 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겨냈던 양희은 씨, 아무래도 낙천적이고 본인의 긍정적인 성격이 암투병을 하면서 견뎌내게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네. 그런데 식이요법 같은 거 그런 거 좀 병원에서 권고한 대로 잘 따라주셨나요? 사실은요, 그 양희은 씨의 사례를 듣고 네.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분이 네네. 너무 낙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주 잘 견뎌냈지. 지금 네. 보시면은 처음에 난소암 크기가 15kg이나 됐다. 이 얘기를 듣고 네.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 15kg이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연식으로 식이요법을 하라고 했는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몰래 또 자기는 먹었다 그렇게 네. 나중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분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네.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가난을 겪었을 때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낙관적으로 보고 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음식을 자연식으로 바꾼 거는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도움이 됐죠. 모양이죠? 실제로 네. 자연식으로 바꾸고 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한 1년간 네.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1년 동안에 암이 상당히 많이 네. 호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이제 네. 완전히 극복해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난소암을 극복하고 나니까 또 자궁근종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 자궁근종이 또 악성 빈혈을 갖다 일으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삶을 살기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네. 그런 상황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궁을 결국 드러내면서 지금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네. 건강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술 좋은 부부로도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양희은 씨. 워낙 청년 시절에 가난뿐이었다고 하던데 봉지쌀로 연명을 하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양희은 씨 하면은 뭐 청춘 스타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청바지 입고 통기타 하나 탁 들고 무대에 올라갔던 그 모습. 그래서 굉장히 참 당차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매진하는 그런 스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노래를 했던 것도 돈 때문에 네.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좀 많이 해요. 네. 물론 자기가 좋아하고 노래 때문에 힘이 들은 걸 견딜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처음에 그 전속으로 네. 그 무대에 계약을 하고 나서 첫 월급을 땡겨서 줄 수 없겠느냐. 그리고 그 월급을 받으면은 그게 전부 빚쟁이한테 가버리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다. 그리고 나중에 네. 양희경 씨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가장이었다. 네. 언니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실제로 그때 당시에 힘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같이 노래 부르고 자기의 그 봉지쌀을 나눠주기도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뭔가 마음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있지 않으면 이런 네. 어려움들을 견뎌내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양희은 씨는 그럼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요즘 뭐 그 라디오도 열심히 하시고 네. 특히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넘게 네. 그 줄기차게 마이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마이크에 딱 올라서서 데뷔를 할 때는 15분 동안에 온에어가 켜져 있는데 말을 하지도 못해가지고 바로 잘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뭐 마이크 앞에서나 옆에서나 출연하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줘서 네. 이야기를 술술 나오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여성 그 DJ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방송 활동도 가끔 하시면서 또 특히 그 지금 음반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그 아이돌처럼 이렇게 막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성실하게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신곡으로 만날 수 있는 날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양희은 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분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10대 모든 분들이 우러러보는 가수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잇따른 가족의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밥보다 술을 더 먹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는 양수경 씨. 잔잔하게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그 심경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딸바보셨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보름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충격은 전 제가 효녀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효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공황장애가 걸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 4년이 흘러서 조금 생활로 돌아갈 때쯤 또 가장 또 제 그림자 같았던 동생이 또 먼저 갔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3, 4년이 흘렀더니 제 울타리 같았던 사람이 또 어느 날 또 저 혼자 남겨두고 예, 그렇게 갔고 그러고 이제 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또 몇 년이 흘러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양수경 예. 씨 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양수경 씨는 90년대의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도 어제 그 양수경 씨가 나왔던 예능 프로를 일부러 그 챙겨서 봤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 히트 앨범들을 모은 네. 그레이티스트 히트를 갖다가 들고 와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네. 있는 노래를 가지고 즉석에서 노래방이 만들어질 정도로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그 넘버원 히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네. 사랑을 받았었는데 99년도에 결혼 이후에 딱 이제 활동을 끊었죠. 근데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다시 재기를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동생이 네. 또 한 3년 후에 죽었죠. 아이고,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남편의 죽음이었는데 이 남편 변두섭 씨는 예당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네. 예당 요즘 말로 하면 S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때 최고였어요. 뭐 최성수, 뭐 심지어 서태지의 판도 예당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DJ를 하면서 그 새칭 그 가수들을 발굴하기도 했고 그 발굴한 대표적인 가수가 양수경 씨인 거죠. 양수경 네. 씨 매니저 역할을 했었어요, 처음엔. 그리고 그 음반 회사를 키워서 그야말로 굴지의 회사로 키워놨는데 네. 이제 사실은 그 새로운 그 사업적인 어떤 흐름이 네. 음원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기울었고 그리고 네. 가슴 아픈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벌어졌던 거죠. 양수경 씨 참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런 아픔이 흘러내렸던 양수경 씨가 두 발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에겐 참 안쓰러움을 주면서도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레이티스트 히트 앨범을 갖다 지금 냈고 또 네. 신곡도 조만간 낸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양수경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자기 가창력을 갖다 고스란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그 특히나 지금 90년대에 대한 복고 열풍들이 아직까지 그러게요.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수라고 다들 손꼽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밥보다 술이었다는데 지금은 좀 거기서는 헤어나올 수 있게 된 겁니까? 실제로 방송 네.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실제 몸도 꽤 긴 시간 만드셨다고 해요. 그런 네. 이유가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이런 시간을 극복할 수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기를 특히나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자기 뚜렷한 일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때만 이걸 극복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준비하고 무장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석 달 만에 몇 달 만에 떠나본다는 건 그건 참 그리고 힘들죠. 나서 또 악플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아, 그 그래요? 회사가 거의 공중부대 되다시피 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되는데 그때 네. 뭐 주식으로 손해 보신 분들 모두 다 양수경 씨한테 헛된 소문들 퍼뜨리고 그러면서 아. 공격을 했었는데
남편 죽어서 정말 그야말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아픔까지 겪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